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윤상현 국회의원께서는 함께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장문의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동지 여러분,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 당원 연수를 이끌어갈 특강의 주인공, 야당이 두려워하는 사이다 발언의 주인공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의 인재 유리수 전 국회의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다 끝난 것 같지요? 아닙니까?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이제 집에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불러주셨으니까 그래서 맹큼 왔는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거 파일이 준비가 됐나요?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이 구미을에 김영식 의원님 저는 서울에서 뵙고 되게 멋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에서만 멋쟁이가 아니고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이 추진력 있게 이걸 집행하시는 능력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대 원내대표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오늘 칭찬을 이만큼 오늘 김영식 의원님 뵈시겠어요 진짜로. 제가 당원 교육을 여러 군데 갔는데 이렇게 준비가 잘 된 건 처음 봤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 정도 행사를 하려면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많이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보이세요? 이 조명을 조금 낮출 수 있나요? 잘 보이시게? 지금 당원교육이니까 거기 맞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으면 해요. 요즘에 민주당 보시면 되게 한심하죠. 일단 당대표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 비리 방패 삼아서 당대표 자리를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당이 엄청나게 큰 거대 야당이 개인 당대표 방탄하기를 하고 있고 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아주 정말 저질스러운 동백아가씨 이런 얘기나 하고 진짜 한심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심한 당하고 우리 당하고 여론조사 해보면 우리 당이 더 인기가 없습니다. 그거 다 보셨죠? 여론조사 나올 때 유심히 보시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오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도 낮습니다. 저렇게 거지 같은 당보다도 국민들이 우리 당을 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 밑에 보시면 제 금호산 공원 사진인 것 같아요. 당신은 구미의 별. 근데 그 위에서는 제 말 보이세요? 당신은 보시의 무엇? 별이에요? 별입니까? 우리 김영식 의원께서 저한테 전화해서 여기 당원교육 오라 그래서 알겠다 그랬더니 되게 뻐기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보수의 심장인데 당연히 와야지 그러더라고요. 보수의 심장 맞습니까? 네. 구미가 보수의 심장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보수의 심장은 보수의 정신입니다. 그렇죠? 보수의 심장은 매 순간 벌떡벌떡 뛰면서 보수의 정신을 나라 전체의 방방곡곡에 퍼뜨리고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보다도 우리가 저렇게 거지 같은 민주당보다도 더 국민들이 안 좋아하는 국민의힘의 심장들을 깨서는 도대체 어떤 정신을 우리의 어떤 정신을 전국에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치 우리가 자랑스러우면 국민들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저렇게 후진당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은데 전국에 계신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정신이 뭐지? 우리 당원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갖고 계세요? 국민의힘의 정신은 뭐고 우리는 이게 대한민국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무엇이세요? 깊이 생각 안 해보신 분들 오늘 저랑 같이 얘기해요. 다음 한번 할까요? 이게 우리나라 그 정치사에서 몇 개 안 되는 명연설이라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민주당 쪽 분들이 아주 그냥 그 신격화한 연설입니다.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출마 선언입니다. 내용이 보시면 눈 감고 귀 막고 고개 숙이고 비굴하게 살아온 게 우리 조선왕조 이래 600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이후의 노무현이잖아요. 노무현이라는 후보는 자기를 굉장히 혁명적인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권 교체를 하려면 김대중 대통령 욕을 해야 되잖아요. 정권 교체가 아니니까. 자기 당을 욕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은 조선왕조 600년을 다스리 담아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까지 다스리 담아서 비굴한 60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이 권력에 맞서서 당당히 권력을 제출해서 600년의 비겁함을 청산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나세요? 이 연설이 어찌나 인기가 있었는지 지금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 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조선왕조까지 올라간 것도 없고 6.25 이후에 우리나라 지난 70년이 비겁하고 청산해야 될 부끄러울 역사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여기서 근데 지난 역사를 우습게 여기고 청산해야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 두 번째, 남 탓이죠. 남 탓. 역사를 가지고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지난 600년이 이렇게 후진이 우리가 지금 안 좋다. 굉장히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60년을 돌아보면 이 사진이 어딘지 우리나라의 그 중앙청이 있던 조선 총독부 중앙청이 있던 서울의 광화문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완전 잿더미입니다. 잿더미고 여기 이제 중년 여성들이 전쟁 후에 자기 식구들 시체를 찾거나 가재도구를 찾거나 완전 잿더미의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일어난 거예요. 넘겨주세요. 지금 이 사진이 1950년대 우리나라의 이미지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전쟁 고아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나라의 전쟁 고아들이 바글바글했거든요. 전 세계의 구호 기후들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서 이렇게 참 둥글둥글하게 예쁘지만 전쟁이 끝나고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88 올림픽이 있기 전까지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은 전쟁 고아의 나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96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한국을 거지 나라로 묘사하는 TV 드라마가 계속 돌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1960년에 우리가 방글라데시, 콩고 이런 나라보다 못 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들하고 거의 어깨를 겨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1960년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그 나라 중에서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단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아까 노무현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청산해야 되는 비겁한 역사 600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으면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보수의 심장 여러분 도대체 전국에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했을 때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의 뒤에 무엇이 있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도대체 그 잿더미에 전쟁과 버글거리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 그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구미 출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까 독일에 64년에 독일에 국어를 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국제시장 영화 보면 대학 나온 사람도 일자리가 없어갖고 왜 쌀가마니 들고 시험 가서 독일에 광부로 가잖아요. 여성분들은 저기 간호사를 가 계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돈을 구걸하러 독일에 가서 거기 가 있던 우리나라 그 광부 마을에 가서 인사를 합니다. 여기 여자분들이 이제 간호사들이고.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갔던 그 연설문을 읽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이 먼 데까지 대통령이 오셨으니 다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대통령께서 자기도 우느라고 연설을 못합니다. 연설을 못하고 이분이 그냥 말을 해요. 울먹이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을 보시면 저는 이분의 리더십이 여기서 굉장히 잘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의 내용이 나라와 내가 못나서 여러분이 이 먼 이국에 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럽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생전에는 이루어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죽을 때까지 적어도 남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번영의 터전이라도 만들어 봅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남 탓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모자란 전쟁의 잿더미만 끌어안게 된 지도자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구걸하러 와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고 그렇지만 열심히 합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미래로 돌립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른 나라처럼 남들처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터전이라도 닦읍시다. 그리고 이분이 이 울부짖는 통곡하는 사람들의 손을 이제 놓고 나와서 독일 대통령이랑 차를 타고 나오는데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47살의 박정희 젊은 지도자죠. 같이 탔던 독일 대통령은 70살이었습니다. 70세. 독일 대통령이 계속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구걸하러 온 동양의 47살 젊은 지도자를 그렇게 달랬다고 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거기 가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하고 마음을 같이 한 겁니다. 여기서 어디서 비겁한 600년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떤 면에서는 자랑스럽죠.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여기 옆에 가까운 저 포항제철. 그죠? 포항제철을 가서 보시면 거기 다들 한번 가서 보셔요. 거기 홍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몇 년 동안 계속 실패하다가 쇳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되게 눈물이 나요. 근데 이 박태준 씨가 이제 했던 얘기가 포항제철은 조상의 핏값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는 그냥 우양우에서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됩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일제시대 이거를 시작으로 일본 가서 돈 받아왔잖아요. 청구권 협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종필 씨가 가서. 이거 돈 받는 대신에 일제시대에 있었던 일을 통치기로 한 거잖아요. 경제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이라도 받아와서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조상의 핏값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돈 받아와서 그 돈의 4분의 1을 포항제철을 만들었거든요. 포항제철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깔고 우리 3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고생한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생한 그 핏값을 받아왔으니 그걸로 포항제철 만들었으니 이거 실패하면 우리는 죽어야 된다. 앞선 세대의 시간을 그렇게 억지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죠.
앞선 세대의 고통과 피와 땀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고,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이 나중에 인터뷰한 걸 보면 빈곤의 사슬도 기억하고 독재의 사슬도 기억해야 됩니다. 앞선 세대의 피와 땀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앞 세대의 공과 가도 있다는 거죠.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걸 다 기억하고 앞선 세대가 잘못해서 네가 지금 힘들다는 못난 말을 하지 마라. 앞선 세대는 다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앞 세대의 피와 땀과 고통은 고마워할 일이고,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만들지는 다 너한테 달린 일이다. 역사는 굴러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 지금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굉장히 다르죠. 남 탓 절대 없습니다. 여기 조상들이 우리한테 힘든 시간을 남겨줬지만 그 조상들은 더 힘든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 피와 땀과 노력, 그리고 인생은 원래 고통이야.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 어디 날로 먹으려고 해. 다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렇지만 그 힘들게 산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만큼 좋은 세상을 남겨줬으니 그것을 거기다가 얼마만큼 내가 더해서 다음 세대에게 얼마만큼을 더 좋은 걸 남겨주는지는 완전히 우리가 할 몫이라는 거죠. 여기 남 탓할 거 없고 우리 앞 세대를 비겁하다고 욕할 것도 없고,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이 당시의 정신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여기 국내에서 얘기하는 보수의 심장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보수의 심장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발전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 수출 이걸 굉장히 강조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저기에 68년에 국민교육 현장이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이 사람 5.16 한 다음에 장부를 까보니까 국가 예산의 반 이상을 다 미국한테 원조받은 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이 없습니다. 이분이 한탄을 해요.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독립국가가 아니다. 미국한테 예산의 반 이상을 얻어오는 나라가 무슨 독립국가냐. 이분이 한탄을 하니까 우리 거지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도 60년대 내내 국가 예산의 16%, 17%를 초등학교 만드는 데 썼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마을마다 새로운 초등학교. 아주 짧은 시간에 국민의 많은 아이들을, 거의 모든 아이들을 다 어느 정도의 사람을 키워냈고, 68년도에 중학교 시험을 없애고 74년도에 고등학교 시험을 없애죠. 고등학교 평준화. 그 교육의 그 길을 계속 대중의 교육을 넓혀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중고등학교 진학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직업학교를 많이 만듭니다. 정말 좋은 학교. 이분은 부산에 있던 한독직업학교예요. 이분의 그 생각이 이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우리 올라갈 수 있다. 아까 우리가 본 건 뭐였죠? 처지는 다 저 선조 탓이니까 그냥 뒤집어 엎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각자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우리 다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마음을 들어 올립니다. 여기 있는 이런 청소년들 다 시골에 공부시킨 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날 때마다 부부가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어깨를 쳐주고 우리는 약진의 발판을 삼아서 올라갈 수 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금호공고입니다. 이 동네의 자랑이죠. 굉장히 좋은 금호공고를 그때 만들고, 저런 식의 좋은 학교, 대학을 갈 수 없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듭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니면서, 이게 돌아가시기 2년 전에 77년도에 경향신문 기사예요. 4.19 저녁에, 4.19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4.19 저녁에 영등포에 있는 실업학교들, 낮에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는 아이들을 학교 3군데를 돌았다. 이게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다른 데 안 가고 저녁에 낮에 일하고 저녁에 야간 실업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녁에 3군데를 돌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진정성이죠. 근데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시장의 파도를 잘 타고 넘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 이게 경제성장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아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나라가 조금 더 좋은 산업을 발전시킴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적인 능력이 점점 더 교육이 확장되면서 사람들이 내가 배운 것만큼 소득을 얻어서 내가 더 배우고 내 자녀를 더 배우게 하고 그만큼 더 좋은 걸 사고 이게 경제성장의 엔진이 돼서 보는 이유는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는데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그 성장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계속 마음을 일으켜서 배우게 하고 일자리를 얻게 하고 또 기업가들이 일자리를 만들게 하고 대통령은 맨날 수출 얼마 했냐 쪼르고 온 나라가 그렇게 처지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서 그렇게 나라를 들어 올린 거죠. 남 탓하지 말고 인생은 원래 피와 땀과 고통이야. 그러니 날로 먹으려 하지 말고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거 아주 나쁜 거다. 그 대신에 항상 사람에게 얼마나 따뜻합니까? 없는 집에 태어나서 진학할 수 없는 아이들을 항상 이렇게 위로하고 이분들 지금 다 중산층일 거예요. 그죠? 아까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문을 알려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인터뷰한 걸 보면 내가 정치하는 목적은 주류 세력의 교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가 생각하는 우리 보수의 심장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도 없는 사람을 계속 끌어안고 공부시키고 그 시장 속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사람들을 계속 끌어안는 그게 보수의 심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재인이라는 후보는 당시에 내가 정치하는 목적은 주류 교체다. 저거 무슨 뜻이죠? 우리도 좀 해먹자는 뜻입니다. 저기 국가가 어디고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때까지 해먹던 기득권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득권 아니니까 주류 세력 교체하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보수는 스스로 보수라고 자처를 하지만 친일, 반공, 독재, 반치경제, 정경유착, 지역주의 그런 후진 세력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했던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를 아주 깔아뭉개고 있죠. 맞습니까? 맞아요? 많은 국민이 여기에 공감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죠. 이 사람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다. 너무 멋지잖아요. 갈등과 분열을 끝내겠다. 상식대로 살면 좋은 나라가 되겠다. 단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을 때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보수는 너무나 도덕성이 없고 친일, 반공, 반치경제, 정경유착 이런 비도덕적인 집단이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거기 동감하고 이 사람을 찍어줬어요. 결과는요. 우리나라가 정말 아직 구분이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보여준 게 뭡니까? 이거 독재, 정경유착, 반치, 지역주의 다 자기들 얘기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보여준 거 뭐냐? 정말 능력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으면서 욕심만 많은 자기 패거리들한테 자리 나눠주고 장관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래 입시 서류 조작하고 자기 아래 시험 대신 봐주고 들키니까 전 세력이 다 붙어가지고 그거를 다 아니라고 하고 전 나라를 반으로 동강내서 싸움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아직도 하느님이 교무화사인 것은 5년 동안 87년 이후로 스스로 민주화 세력이라고 계속 핍박받았다고 도덕적이라고 입만 번지르르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의 본질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권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태는 국민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치를 싫어하고 무당층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사람하고 우리 당 사람들은 현재 제가 보면 서로를 굉장히
험한 말로 욕을 하죠. 특히 민주당 사람들이 더 합니다. 우리가 욕은 좀 덜 못해요. 근데 우리는 욕을 잘 못하지만 개싸움입니다. 개싸움. 지금 현재 개싸움 중입니다. 자, 제가 당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개싸움인데 우리 당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세상이 좋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대한민국이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우리를 멋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45%, 50%는 딱히 지지하는 정당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계속 그 중에서 고르자면 민주당이 낫다는 거예요. 지지율 조사를 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 개싸움 중에서 우리가 욕을 좀 더 잘하거나 우리가 좀 더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 그러면 우리가 이길까요? 그게 제 질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악을 더 쓰고 좀 더 큰 욕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 45%가 우리를 지지할까요? 아니요. 개싸움은 서로 정당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무당층 45%를 우리를 멋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멋있다게 생각하고 만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 우리가 이런 세상이 좋다고 생각한다 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멋있는데? 근사한데? 이런 느낌을 줘야 우리 당이 성공합니다. 꼭 정권을 가진다. 그 정권을 가져야지 좋은 정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당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지도자들, 우리가 생각했던 존경하는 지도자들, 인생 날로 먹으려고 드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작태가 좀 전에 이런 거잖아요. 앞선 세대의 고통과 땀은 생각도 안 하고 600년 내내 비겁한 세월이고 청산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니 결국 나오는 본색은 주류 세력을 교체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사신입니다. 남의 피와 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뭔가 뺏어서 우리 그 날로 먹어도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다고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죠.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지도자들,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태준 씨나 이런 그 지도자들의 얘기는 열심히 하자, 그죠? 열심히 하자. 앞세대도 그렇게 열심히 했다. 상황이 안 좋았지만 그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한 결과를 우리가 물려받았고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지만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가자. 우리가 제대로 된 부모라면, 제대로 된 스승이라면 우리 자녀나 우리 제자들한테 딱 그런 얘기를 해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그 당원들께서 뭐 보수의 전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사가 개싸움을 잘해라 이런 뜻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국민들에게 전국 방방곡곡에 이게 보수의 정신이다. 우리는 이게 대한민국의 정신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잘 살게 됐는데 앞으로 더 잘 살게 하려면 이런 정신으로 나라를 더 새롭게 하고 개혁도 해야 된다. 얘기해보자. 그래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근사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부모나 제대로 된 스승이라면 아까 박정희, 박태준 이런 분들의 얘기를 아마 자기 자녀나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저도 제가 아끼는 후배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 공짜로 사라지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남이 쌓은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뺏어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지만 사회는 따뜻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한테 퍼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힘이 필요한지 같이 손잡고 고민하자. 이게 보수의 정신 아니면 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정신 말씀드렸고요. 이 보수의 정신이라는 것을 잘 구현하는 사람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당대회가 오면 지도자를 모시고
그래서 이런 정신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남의 것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법이 지금 있어요. 사회적 경제 3법이라 그래서 이렇게 단체를 만들면 나라 돈을 이렇게 잘 빼먹게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싸움이 붙어 있는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자기들하고 친한 시민단체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8년 동안 시민단체들한테 1조를 그래서 시민단체 현금 자동 인출기 같이 돼버렸다 나라 재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법입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자기 사후 조직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아예 법으로 제도화를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은 이 사회적 경제법이라는 것을 2014년과 2019년에 우리 당에서도 똑같은 걸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사인한 사람이 70분이 넘어요.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 민주당 하는 거 따라한다고 우리가 중도를 잡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의 45%의 국민들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막 퍼주는 걸 좋아하게 만드는 정치인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멋진 걸 보여줘야 됩니다. 더 멋진 걸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이재명 씨가 얘기하는 기본소득, 민주당이 얘기하는 퍼주기, 저렇게 시민단체들한테 돈 퍼주는 거 이런 거 따라한다고 우리가 중도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아주 차가운 기득권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 앞에 있었던 멋진 지도자들이 한 게 저거잖아요. 끊임없이 그 사회에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혼자 일어나기 어렵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을 같이 손잡고 끌어올리는 것은 보수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전국 방방곡곡에 보수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정신이라고 우리가 자신있게 얘기하고 다닐 수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근사해야 그 말이 들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건강하고 활기 있고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렇죠? 지역사회에서 항상 주변 사람들과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셔야지 지역사회에서 근사한데? 저 사람이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맨날 죽상이고 못되게 굴고 주변 사람한테 신경질 내고 맨날 바쁘다 그러고 이러면 그게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누가 근사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맞죠?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하게 방역 사무실에 자주 나오시고 자주 노시고 자주 봉사도 하시고 그리고 보수의 정신을 말씀하고 다니세요.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려도 되겠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윤희숙 전 국회의원께서 우리 보수의 정의 그리고 우리 당이 나아갈 길 그리고 또 우리 당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명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신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윤희숙 전 의원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리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당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